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 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멈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NFT 시장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지 오늘도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타임즈 대표님 새로운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범석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오늘 첫 시간인데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졌네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보겠게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탑5 NFT 시장의 이제 탑5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들을 보기 전에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지금 상당히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이제 관심을 쏟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영향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NFT 시장을 이끌었던 건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NFT를 구매하려면 결국은 암호화폐로 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었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야 이제 NFT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파월 특집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시적인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소강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사실은 좀 지배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한번 범타임즈 대표님과 좀 긴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에 어떻게 될지 일단 탑5를 그걸 먼저 볼까요? 빠르게 네. 한번 네. 쫙 보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핫했던 NFT 컬렉션 탑5입니다. 지난주에 1위에 아더디드, BAYC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죠. 지금 이제 메타버스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고 그거 아니더라도 계속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었고 2위에 BAYC 그리고 3위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 일전에 한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도메인 네임처럼 이제 블록체인상의 주소를 간단한 이름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인데 3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4위에 이제 문러너즈 오피셜이라는 이제 NFT 컬렉션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할애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리고 5위에 역시나 또 MAYC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위클리 글로벌 탑5 컬렉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상했던 컬렉션들이 또 순위에 등락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워낙 유명한 네. 아더데이드, BAYC, 네. 이런 것들은 일단 잠깐 빼놓고 맞아요. 3등, 네. 4위에서만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제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www. 지금 우리 인터넷 주소들 있죠. 그것도 원래 복잡한 건데 이제 쉽게 바꿨고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름을 미리 선점하는 이런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상당히 비싼 값에 도메인을 샀다 이런 기사들도 봤듯이 그걸 블록체인상에 이제 구현한 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 지금 이제 우리 블록체인 간단하게 우리 지갑 주소를 보더라도 상당히 긴 숫자 알파벳이 조합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서비스 시작된 지는 좀 됐지만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탑5에 올라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롭게 탑5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순위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정말 이제 공교롭게도 탑5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타임즈 대표님께서 좀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NFT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또 그런 전망들을 바라보실 때 참고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이 탑5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문러너즈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 새롭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원래 이제 탑5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네. 계속 유명했다면 문러너즈는 완전 새롭게 진행한 프로젝트라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고블린 타운이다 뭐다 해서 이제 공짜 민팅이 최근 트렌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러너즈 역시도 공짜 민팅이었고 그리고 지금 플로 프라이스를 보면은 뭐 한 0.32더 정도인데 높은 수준은 아니죠. 대신 이제 공짜였던 거 비하면은 이제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높아졌는데 과연 이제 공짜 민팅이라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문러너즈가 이제 뭐 대세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문러너즈도 새롭게 탑5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탑5로 등재된 문러너즈 같은 경우에는 공짜 민팅이라는 그런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이 공짜 민팅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제 전반적인 NFT 시장도 어느 정도의 불안 심리들이 조금 해소된 상태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반적인 NFT 시장의 느낌은 현재 어떤가요? 사실 NFT 시장은 뭐 불안감이 조성됐기 때문에 뭐 투자를 덜 한다, 많이 뭐 한다 이런 타기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암호화폐가 상당히 이제 뭐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로 대부분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NFT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암호화폐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이제 NFT라는 투자 자산을 또 발견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게 됐고 또 붐을 일으켰던 측면인데 지금은 이제 무슨 위기 심리 때문에 NFT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NFT 시장도 같이 이제 뭐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면은 단기적으로는 NFT 이제 지금 핫한 뭐 트렌디한 프로젝트들은 금방 이제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등락이 심한 부분이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또 등락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구간이죠. 물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시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또 NFT 시장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NFT 시장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움 상태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NFT 시장도 또 금방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NFT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부분 참고하면서 저희가 함께 또 좋은 정보들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이 시장을 함께 이겨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클리 글로벌 탑5 세일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뭐 1위의 크립토펑크, 2위에 아까 말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000.ETH라는 주소가 이제 2위에 올랐고 이제 3위에 이제 The Ascension of Peg이 3위에 올랐고 4위 이제 BAYC, 5위에 오토글립스인데 여기서 간단히 이제 또 오토글립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크립토펑크를 만든 라바랩스가 만든 두 번째 NFT 컬렉션이고 이제 딱 이거는 512개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많이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들은 NFT 그 블록체인 위에 그 뭐 만약에 이미지라고 칩시다. 이미지가 블록체인 위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 참조하는 링크만 이제 기록이 돼 있을 뿐이고 실제 이미지 파일은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이 완전 무결하게 이제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라바랩스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이겠다, 안정성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 기존 원본 이미지를 이제 올리려는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게 왜 어렵냐면 대용량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속도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다가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 최적화된 부분을
이제 개발해서 내놓은 게 오토글립스고, 근데 그림은 보면은 그냥 무슨 뭐랄까요, 이걸 뭐 제가 아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그냥 이런저런 뭐 기호의 조합이랄까요,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현재 이제 가치를 받고 있는 부분은 512개밖에 없다. 그리고 최초의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제 NFT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크립토펑크의 라바랩스가 만든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에 탑5 세일즈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프로젝트는 오토글립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라바랩스가 만든 두 번째 컬렉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블록체인 위에 아트를 올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비용적인 측면들도 있고 비용을 최적화해서 블록체인 위에 좀 아트를 올려서 구현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글립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탑5 세일즈에 기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512개라는 이 제한된 수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탑5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이제 네. 금리 인상, 이제 또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FT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네. 0.75% 포인트, 75bp를 이제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상은 대부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25bp만 올리는 것이 이제 통상적입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게 그런 수준인데 이제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75bp를 올렸고, 또 0.5만 되더라도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크게 올렸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제 문제라서 물가 상승을 잡는다.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이제 연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지난 6월 15일에 발표가 있었고 7월 달에 이제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1년에 총 8번을 합니다. FOMC 회의를. 그래서 지금 올해 뭐 7월, 9월, 11월, 12월 이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할지 이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실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얼마를 했다기보다 기존의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발표될 거라고 뭐 기대치, 예측치가 있을 텐데요. 실제 발표 내용이랑 예측치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미 이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경기 예측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 경기 예측은 사실 일부만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금리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아닐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도는 얘기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모두가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런 다. 의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듯이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시장이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기까지 침체가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 자산 시장이니까 더 그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히 당연히 너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물론 아까 뭐 부재 뭐 연준 의장이 난 두렵지가 않아, 네. 않아라고 이제 있었지만 사실은
두렵죠. 두려워요. 네. 두렵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텐데 네. 다른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중심을 잡고 이제 뭐 균형 있는 시선을 이제 유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비트코인 시장의 영향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주식 시장과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조화 현상, 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주식 시장도 다 안 좋고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은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이제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그 대중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물론 위험 자산군이지만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이 이제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 같은 위험 자산군에 묶이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코인도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보니까 올라가고 물론 뭐 변동성은 더 크겠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됐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이었죠. 아, 네. 그런 법안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됐을 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상품 투자, 금과 같은 상품 투자가 월등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품으로 완전히 그 자리를 굳힌다면은 앞으로 또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크립토 시장에는 완전히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그럼요.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를 타면서 비트코인도 같은 그 상품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은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금리 차이가 나면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고 아직 못 따라온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신흥국들의 부채 부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지금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을 네, 했고 맞아요. 또 이번 이제 이런 상황을 경제 위기를 통해서 더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 더 이제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의 검토 혹은 실제 채택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3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너무 이제 언론에서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심적인 시각을 잡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3가지에 관해서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